자, 안녕하세요. 북스문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내러티브 연구와 역사 교수 학습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 전 시간에는 이제 내러티브 의미로서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예,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로서 내러티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 내용을 이제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역사학계의 논의예요. 예, 역사학계에서 이제 내러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 내러티브 연구와 역사 교수 학습은 요 역사학계 논의를 이어받아 가지고 교수 학습 방법을 어떻게 내러티브를 이용할 것인가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크게 인제 두 가지로 이제 내러티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론으로서의 내러티브하고 그다음에 사고방식의 내러티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담론으로서 내러티브하고 이 사고방식의 내러티브에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개요를 볼게요. 그 앞부분은 이제 주로 영국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용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볼게요. 자, 다음에는 담론론과 사고방식의 내러티브의 연구라는 두 가지 구분을 적용한 내러티브 연구를 살펴보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담론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사고방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내러티브인데 역사 논문이나 책,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문자 테스트로 구현되며 학습할 역사 내용을 전달하는 교사의 발화 테스트로 구현되기도 한다. 예. 그리고 담론서 내러티브 연구는 학생들이 제시된 글, 특히 역사 교과서 서술 개선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토리, 그 역사적인 내용을 어떻게 그 교실에서 풀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로 교과서 서술 부분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론으로서 내러티브는 이런 문자 테스트나 이런 것들 아니면 교사의 어떤 수업 테스트 이런 것들 통해서 인제 하는 것을 담론으로서 내러티브로 이렇게 인제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고로서 내러티브를 인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인간의 경우부터 의미를 엮어낸 사고체계를 지칭한다. 그래서 사고방식으로서 내러티브 연구는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사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제 내러티브가 아니라 어떤 사고방식으로서 내러티브, 사유방식, 인지 틀로서 내러티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인제 잠깐 주에 있는데 이 주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보통 이 불운한 사람 있죠. 네. 학문 중심 구조 가정에서 지식의 구조인가 이걸 제청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파라다임적 사고방식하고 내러티브 사고방식 이혼하는 설명했는데 요 파라다임적 사고방식은 가학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남색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파라다임적 사고방식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가학적 사고방식이고 그다음 삐아제 이론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요게 대립된 양식이 이제 내러티브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내러티브 사고방식은 이렇게 내러티브라는 어떤 그 서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고방식으로서 파라다임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가학적 사고방식과 대비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러티브 사고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삐아제 이론에 반대하는 영역 고유 인지론과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 수업 소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사고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어 교수 학습 방법 등등에도 많이 쓰이게 되죠. 그 다양한 의미를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담론으로서 내러티브와 사고방식의 내러티브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제 구체적으로 인제 내용이 들어가죠. 첫 번째 볼 게 담론으로서 내러티브와 학생들 역사 이해를 인제 볼게요. 자, 말이나 글로 구현된 담론으로서 역사 내러티브는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 전개되었으나 대표적인 연구 분야로서는 역사 교수 현장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교재인 교과서 서사, 분석 및 비판 연구와 교과서 서술 개선 방법 모색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담론으로서 내러티브는 이게 이제 텍스트로 전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교사가 말로써 전달하는 그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연구는 주로 요게 바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로 전달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 교과서 서술 개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요런 두 방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주로 요 내용에 맞춰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볼 게 인제 뭐냐면 교과서 소설 비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면, 자, 우선 교과서 소설에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거 있죠. 1 번하고 연결돼 있죠, 앞에. 음. 자, 첫 번째 연구 방향에서는 단 역사 서술과 대비되는 교과서의 서술의 특징을 분석하고 역사에서의 해석의 교수하는 학습을 하는 데서 학습하는 데서 역사 교과 서술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기존에 인제 그 교과 서술은 텍스트 위주의 그 설명책 텍스트 위주의 인제 내용이죠. 예, 설명책 테스트의 문제점은 앞에 인제 제가 갈색책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항으로써 이 내러티브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인제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는 교과서술의 기존의 교과서술의 인제 뭐냐면 내용들,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면 교과서술은 특별한 양식의 글로 기존의 학문적 역사 소설 대도 유사하게 간추린 형태이면서도 학술 논문보다 더 집요하게 서술 주체와 관점을 갖춘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대단히 객관적이고 권위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토시를 달지 못하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주로 교과서는 이렇게 국가 권력이나 이렇게 뭐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집단 개혁을 인제 주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서술이 역사 해석의 산물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교과서 과거와 교과서 서술 간의 1:1 대응이 실제 존재함을 강조하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팩트와 과거의 팩트가 그대로 교과 서술과 연결된다. 아,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그 해석 부분이나 이런 것들 팩트 부분이 그대로 교과 서술에 그 객관적으로 기술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서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 서술에는 상당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주관성이 배제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 서술에는 주관적 견해, 의견, 주장이 배제되며 역사 서술에 흔히 등장하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다. 정말 확실히 메타 담론이나 해석의 불확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담론이라는 게 있죠. 그 메타 담론이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메타 담론이라는 것은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 장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저자는 본인의 의도나 태도를 나타나기도 하며 독자의 내용에 이해를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씀으로써 어떤 주관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용어 있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저자가 어떤 주관적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석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독자가 인제 '아, 이 사람의 견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다'는 걸 알게 하는 어떤 수사 장치다. 이렇게 인제 보시죠.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메타담론은 인제 우리가 이제 뭐와 연결해서 보시냐면 내러티브 텍스트의 어떤 특징이 있죠. 갈색책이나 남색책에 있는 요게 특징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러티브 텍스트는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1 인칭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다양한 그 시점을 써 가지고 자신을 드러낸다. 예, 메타전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에 반해서 교과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수사적 장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교과서를 읽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인제 어 교과서를 인제 바라보게 되는지, 이런 영양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이처럼 독특한 교과 서술 방식, 그러니까 인제 설명적 테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 방식을 읽고 역사를 읽고 쓰는데 전문적인 경험 없는 학생들은 교과서 서술을 하나의 해석으로 대하기보다는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교과서 관점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엔 토시를 달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이거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없어. 예.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에 질문을 던지고 교과서 비판적 읽기보다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집합책, 그 암기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 달달 아는 암기 대상들. 그래서 역사적 팩트 외에도 그 팩트를 해석하는 어떤 견해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그런 것도 그냥 암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와 견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 역사의 사실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교과서의 문제점에서 역사학계에서 계속 지적해 왔지만 실제로 바뀐 건 별로 없다 그거죠. 지금 교과서 보면 되게 설명지 테스트로 이게 적혀 있잖아요. 가끔씩 인제 비판을 받아들여서 내러티브 텍스트 내용도 좀 있긴 있죠. 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설명지 테스트야. 예, 그런 이 문제점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인제 "역사 교과서 서술의 특징을 찾아보자." 해 갖고 여기 항일 의병 운동의 역사 교과서 서술 일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제 그 저자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 서술에서 서술 조치가 드러내 있는가?" "위 서술에 집필된 저자의 관점이 드러내 있는가?" 안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는 약간 객관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제 지적을 하고 여기는 교과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은 활동 3-2에 제시된 교과서 서술이나 아 활동 3-2는 요 바로 앞에요. 예, 여기 역사 교과서 서술 있죠. 자, 사회 3-1에 제시된 한일 의병 운동의 판서 내용을 볼 때 양자 모두 다 암기 대상으로 이제 인식하는 동시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했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역사 교과서 소수는 저자의 존재의 관점을 숨기고 저자의 논증 과정이나 질문 및 망설임을 서술에 배제함으로써 과거에는 어떤 일과 역사사 서술 사이에 간걸 개입하는 이 없는 것 같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마치 현장의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 갖고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뭐냐면 묘사되고 있죠.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아 이거 이런 관점이 적혀 있고 이런 관점이 적혀 있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교과서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그걸 다 소화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역사학의 본질이 어떻고 이거 뭐 역사학이라고 뭐 그런 것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교과서 소수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연구로 넘어가겠죠 아까쯤에. 이 교과서 소수를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서술 방식을 제안하는 연구가 동시에 있었죠. 예, 그래서 문제점을 비판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연구도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연구의 초점은 교과 서술 개선을 통해서 그 자 연구의 초점은 음 교과 서술 개선을 통해서 학생의 역사 이해가 달라진다를 맞춰줬고 효과가 큰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세 가지 이제 방안을 제시했다. 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방안이 이제 뭐냐면 뭐냐 예 보면 여기에서 좀 잘못 졌네요. 여기를 주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 방안도 있는데 세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야. 예 크게 나눌 때. 연구 방향을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이야기체 서술, 교과서에서 이야기체 서술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 역사 서술의 주체와 관점이 드러나는 서술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역사의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그 서술이다. 연구 방법 등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뒤에 있거든요.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죠.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인물에 부각시키는 이야기체 서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야기체를 부리는 서술로 서술에서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거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어떤 목소리죠.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그 당시 역사적 인물의 목소리 단순히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제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자는 거야. 이 목소리를.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요 관련된 사료가 3-1 번에 있어요. 자료 3-1번 있죠. 그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시킨 내러티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배경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이 국내 사례, 우리나라 사례와 그다음에 국외 사례 이런 것들을 인제 나는데 되게 인제 보면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예요 이게 그 물론 여기도 이제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 적은데 요거는 좀 약간 부각을 많이 시키는 것도 있죠. 예. 그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게 둘 다 인제 국내 뭐냐면 아 목소리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 주관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누면서 이걸 분석하면서 인제 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 보세요.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인제 읽었다가 치고 인제 얘기를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을 보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설명책 그대에서 탈피해서 대표님이 아까 전에 교과서 서술 방식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부드럽고 흥미진진한 교재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인물 주어를 강조하고 등장인물의 목소리, 대화를 서술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요때 이제 역사적 인물들을 이제 목소리와 대화를 서술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료 3-1번 보면 식민지인들은 그러니까 자, 영국인들은 이런 문체에서 이제 그 당시 그 행위자들의 주어가 이제 부각이 되죠. 예. 그다음에 또 역사 속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인제 주어도 부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이제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그 예문에 있어요. 자, 이들 인제 그들은 따끔한 교훈을 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제 국내 사례라는 요게 있죠. 자, 보면 이제 그들은 따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래서 식민지 유행은 생을 걷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 대부분 경우 교과서 소수에는 인물 주어가 강조되지 않지만 충남에서 민종식이 홍주성을 점령했으나 일본군에 반겨 물려났다처럼 인물 주어가 또 사용되긴 해요. 예. 그러니까 간혹가다 사용되긴 하죠. 예. 그러나 인물의 주요 삼았다 하더라도 인물의 생각이나 입장, 나아가서 목소리를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소리 부각신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인물의 주어 삼았지만 그 인물의 입장과 목소리는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판단은. 자, 그다음에 또 요게 특징은 뭐냐면 일상적인 표현이나 국어체의 활용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국어체를 잘 활용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예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표현을 보면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해놨는지 영국에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영국 물건을 사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같은 문장에서 문어체보다 구어체 같은 가까운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는 한결 친숙하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어 이야기체 불리는 그 서술로 해서 서술에서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이야기체 소설 읽은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과 서술과 비교할 때 자유롭고 적극적인 반응과 텍스트 읽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목소리가 추가된 서술 읽은 학생들이 서술된 사건의 이해를 더 잘했다는 학술적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죠. 근데 제가 이제 봐도 이게 그 이야기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죠. 예, 편하게 있어. 그래서 서양사 개론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내러티브적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 좀 체계적으로 지식을 좀 익히기에는 설명책 테스트가 낫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얻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식을 하는 데는 설명책 테스트가 대부분. 내러티브 테스트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인제 북구고 북돋워 주고자 했던 때는 좀 있을지 모르도 약간 그래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 인제 유형은 서술 주체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누굴 관점이죠? 역사적 행위자죠. 근데 이거는 서술 주체, 그러니까 저자죠. 예. 저자의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러티브 특징이 1 인칭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역사적 행위자 3인칭 관점에서 드러내는 거고 주관적인 어떤 것들을. 근데 여기에서는 1인칭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저자들. 그래서 이걸 소칭 저자가 드러낸 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갈색 책이나 남색 책의 내러티브의 특징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걸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그 학계 견해들, 우리가 봤던 남색 책, 녹색 책, 갈색 책,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접근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에 좀 나와서 한글의 업그레이드판 심화규자?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서술 주체로서 나가 등장하여 해당 글이 특정인의 저자임을 명시한다라는 거죠. 자, 나라는 것은 1인칭이죠. 자기 자신을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자를 여러분들에 지칭하여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마치 독자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친근감이니까 뭐 환기를 시켜준다. 그래서 내 글을 열심히 읽어라. 내가 보고 있다. 그런 이제 느낌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수사를 한다 그거죠. 레토릭을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친밀감, 연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지칭하는 우리가 등장한다. 자, 이렇게 서수의 주체와 관점에 드러난 서수는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독자를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부르는 표현, 그리고 나와 여러분 같이 우리로 이렇게 지칭하는, 이게 다 이제 수사적 표현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독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3-2 자료를 이제 보면 요게 있는 거예요. 서술 주체원의 관점에 드러낸 내러티브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제 뭐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사에서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에는 개인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됐다. 중세는 개인이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근데 관련된 내용이고, 국외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집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제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나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국내사를 국외사를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요걸 읽었다 치고요. 예. 그럼 계속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나일강 유역을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 그래서 요게 표현해서 우리라는 말 있죠? 그래서 나와 너가, 여러분이 같이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술 전면에 등장하는 서술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 읽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거꾸로 읽었네. 한 장 건너뛰고 읽었어. 그래서 서술 정면에 등장하는 서술 그 주체는 전지적 존재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전지적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설명적 테스트의 전형적인 어떤 시점이죠. 예. 그래서 저자는 로랑이노가 왜 작자 미상인지, 그리고 이집트가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술 주체와 관점이 드러내는 서술을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확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인제 뭐냐면 불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또 해서 서술가의 하나의 특징은 서술 주체의 관점이 드러내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여기에서 또 인제 보면 어떤 점에서는 관점이 드러내는 서술을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잠깐만요. 네. 제가 말을 잘못했네. 자, 여기에서 제가 잘못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음 두 가지 인제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랑의 노래가 왜 작자 비상인지, 이집트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한 답을 갖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불확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밑에 내용은 서술 주체와 관점이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죠. 서술의 조치의 관점이 드러나면서 내러티브의 특징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 3-2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정통은 그들에게 하나의 해방과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든지,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이 이집트 지역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정형적인 교과서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메타 담론을 다수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다. 자, 메타 담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자와 그 다음에 독자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서 독자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걸 수사적 장치를 메타 담론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3-2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메타 담론 예시는 뭐뭐일 것 같아, 뭐뭐를 알지 못한다, 뭐뭐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죠. 뭐뭐인지 잘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뭐뭐라고 보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명확한 답을 갖지 않고 있을 때는 뭐뭐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신의 관점을 드러낼 때는 뭐뭐 같다, 뭐뭐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형적인 메타 담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교과서 수에는 이 메타 담론이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교과서 서술과 그리고 여기 서술 주체의 관점에 명확히 드러난 서술과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교과서 서술이 집요하게 서술의 주체와 관점이 숨기는 데 집중된 반해서 서술 주체의 관점이 드러내는 서술에는 서술 주체인 하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근데 여기는 전반적인 내러티브의 특징하고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시대도 과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서술 주체인 하자의 목소리가 부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교과서수에도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 입혀졌다는 점에서 자료 3-1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드러내는 목소리가 여기에서 과거 인물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 하자의 목소리며 하자의 관심이 드러나는 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연구 경향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야기체로 불리는 서술 있잖아요. 그것은 역사적 행위자를 드러내는 거고, 여기는 드러내는 그 주체가 역사적 행위자를 드러내는 거야. 아,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버그가 많이 나왔네요. 예. 자, 이 역사적 행위자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이야기체로 불리는 서술체죠.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방법이고, 이거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서술 주체를 뭐냐면 드러내는 방식이죠. 하자의 목소리야. 그래서 요거는 3인칭, 요거는 1인칭,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드러내는 방식과의 어떤 차이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처럼 그 뭐냐면 화자가 드러내는 서술을 읽는 학생들은 인물의 목소리, 이부터는 이제 영향이죠. 학생들이 이걸 이제 이런 내러티브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학생들이 미친 영향. 화자가 드러내는 서술 읽는 학생들은 인물의 목소리를 듣는 서술을 읽을 때와 유사하게 교과서 서술에 비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주관적인 느낌을 드러내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내러티브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나 이런 서술된 내용의 독해를 넘어서는 그 역사 탐구나 사고 증지에 상호작용이 미친 영향 정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 역사의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그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자료 3-3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내러티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국내사례나 국외사례 있는데, 국내사례에서는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외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당시 미국의 독립전쟁 관련된 있죠. 레싱턴 전투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각자 보세요. 예, 이거 다 읽다가는 제가 목소리 다 나가니까 각자 읽었다가 치고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역사가의 탐구 과정으로서 드러낸 서술 특징을 보면 목소리가 드러낸 서술이 정되는데, 이때 목소리는 역사 탐구를 수행한 역사가의 목소리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3-1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인물을 드러내거나 3-2번 하자를 드러내는 그런 거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역사 탐구를 수행하는 역사가의 뭐냐면 목소리야.
그러니까 뭐 사료 분석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들을 여기에서 이제 좀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쪽의 사료를 이제 제시하면서 교차 분석을 하면서 이게 이거고 요게 요거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역사가들이 과거의 질문을 던지고 사료를 읽으면서 탐구하는 과정을 서술이다. 그래서 여기 책 전반이 보면 요 사료를 되게 강조해. 어, 사료 탐구. 역사기도 그렇고 요 내러티브에도 그렇고 항상 이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방점을 찍으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술 방식이.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역사 소설이 아니라 마치 막 사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가 사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출하는 것이 역사 소설 강조한 내러티브다. 예. 그리고 자, 역사에서 탐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사가의 지문이 탐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사가의 지문이기에 이 유형의 내러티브는 탐구 지문이 선명하게 부각된 게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모든 역사의 사실을 이제 연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궁금점을 짐을 던지고 가설을 던지고 그것을 역사에서 찾아내잖아. 사료에서. 그런 것들이 할 때 이걸 역사 교수 학습방에 전개하면 학생들에게 탐구를 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볼 수 있죠. 이때 탐구를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그걸 사료를 통해 또 자료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역사 탐구라는 측면이 있다. 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면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또 질문하고. 역사가도 마찬가지야. 어느 걸 해갖고 질문 던져서 찾아내서 검증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걸 더 파헤쳐야 되겠다. 또 질문 던지고 또 파헤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가 과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답을 찾는 역사 연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역사기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술, 국어 서술 관련돼서. 자, 그래서 서술 주체와 관점이 드러낸 서술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 진행하면서 사료를 읽고 논증하는 과정에 드러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냐면 역 자신의 어떤 역사가의 서술 주체를 드러내는 관점하고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단순히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받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역사 연구,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이제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료 찾아가면서 다른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서 이런 사료를 읽고 논증하는 과정이 드러낸다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 그래서 이게 자료 3-3번에 인제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 3-3번에는 증거를 본문에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며 추론을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시킨 것도 논증 과정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네. 자,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런 뭐냐면 이렇게 인제 이런 그 역사 탐구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역사 탐구관에 드러낸 서술 방식을 이제 접한 학생들 영향이 있어요. 요게 아마 이제 되게 여기에서 강조돼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아마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역사가 탐구 과정이 드러낸 서술. 왜냐면 요게 저자가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료 학습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러티브 역사 서술 대안 관련된 내용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3번째 유형 연구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영향을 주냐. 아 이런 이제 서술 방식이. 이 역사의 탐구 과정에 드러낸 서술을 읽은 학생들은 서술에 나타난 역사의 추론 과정을 인지했고 서술에 포함된 질문에 답을 하거나 역사적 사고를 활용하여 초보적이긴 하지만 추론에 수행하는 방식을 읽기를 진행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의 추론 과정을 인지한다는 거. 그리고 또 역사에 서술에 포함된 질문에 답을 하거나 역사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역사적 사고가 아니라 추론 과정인데 앞에 있는 그 2가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 사고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돼 있죠. 연구 성과가 없는데 여기는 확실히 이제 역사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비록 그 연구자 면담 사항에서 한편의 서술을 읽는 정도의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그 논문을 읽고 뭐 사설 찾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연구자들이 보여준 이 산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어 다큐 프로그램 보는 거 비슷해. 다큐 프로그램 보면 어떤 이제 사건이 있고 어떤 주제를 파헤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해 주잖아요. 그 제시를 본 거고 상황을 본 사람들이 '아 이건 어떻고 저쩌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주잖아. 그 의문도 풀어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방식이 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에 주어진 증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증거를 해석할 노력도 보이기도 한다. 나오는데도 인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는 동일한 주체의 교과서를 읽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 나타나지 않는 읽기 방식이다. 세 번째로는 교과서와 탐구 과정이 드러내는 서술을 읽을 때 학생의 읽기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나 관련 주제에 대한 주요 지식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제 그 교과서나 탐구 과정에 드러나는 서술을 읽을 때 뭐냐면 학생들의 읽기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의 어떤 지식들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주어가 생략이 돼 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앞부분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 방식이 그 전에 있었던 두 가지 방식하고 비교해 볼 때 지식 습득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요런 얘기 같아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러티브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앞에도 언급했지만 체계적인 지식은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그 내러티브 테스트보다는 설명적 테스트가 맞아. 이 설명책. 그리고 수업할 때도 그 내러티브식으로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줄 수 있고 뭐 역사 사고를 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짧은 시간에 빨리 하려면 강의 수업이 낫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러티브 특징하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밑에는 뭐 연구 경향 내용이고 이제 방향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예. 나중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연구 개선 방향에 대한 특징들만 좀 알면 돼요, 임용 시험에서 나오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사고방식으로서 내러티브 연구의 그 의의를 보죠. 지금까지는 담론으로서 인제 내러티브죠. 교과서 서술에 초점을 맞춰서 인제 했는데 사고방식의 내러티브 인제 볼게요. 역사 교육에서 어떻게 내러티브의 인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데 두 번째 큰 부류가 요 사고방식의 내러티브 연구에 의해요. 요거 관련돼 갖고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내러티브 템플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템플이. 예. 그래서 보면 자 사고방식으로서 내러티브는 역사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용된다. 그래서 인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내러티브 템플이 그다음에 교과서 서사, 역사 내러티브 연구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그죠? 첫 번째 볼 게 인제 내러티브 템플이라고 하는데 요거 인제 의미를 알아야죠. 이게 가끔 이제 제가 요즘에 인제 뭘 보냐면 인스타를 보거든요. 인스타 보면 쇼츠 영상을 봐요, 쇼츠 영상. 예. 이게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 근데 이 중독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끔씩 쇼츠 영상에 템플이라는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 템플이가 역교론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고 넘어가야지 좀 이해가 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템플에 대해서 인제 찾아봤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제 그 잠깐 음 template, 예. 이게 옥스포드 template, 발음이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template, 발음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template. 인제 여기 찾아봤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돼 있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 그 템플릿은 뭐냐면 어떤 예시라고요. 어떤 형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예시 같은 걸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정보통신에서는 무엇인가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뭐 기계 할 때도 어떤 거지 뭐 이런 구멍을 뚫고 해 가지고 어떤 조형물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요거 인제 한 거예요. 이제 어떤 걸 만들 때 안내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교에 이용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부분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템플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내볼게요. 그러니까 역교론에서 얘기하는 템플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받아들일 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템플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그저 사전에 알고 있는 이런 틀, 인식의 틀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 템플이라는 뜻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봤어요. 예, 밑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내러티브 템플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문화적 도구로서 학생들이 역사를 배울 때 여러 가지 엮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실 엮어준 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가나 지역이나 계층마다 또 다르거든요. 템플이 받아는 뜻이. 예. 그래서 한 국가가 존재하는 각종 내러티브가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이를 분해하는 동일한 기본 글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본 틀은 내러티브 템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한 국가 안에서도 이 템플이가 이제 뭐냐면 다양할 수밖에 없죠. 계층적이고 지역적이고 이제 또 인종적으로 다양한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백인 사회, 주류 사회 템플일까? 그다음에 흑인이나 뭐 아시아 커뮤니티 템플릿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계층들 묶을 수 있는 템플릿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미국사 예를 들고 있고 그 뒤에 보면 그거에 대한 주요 템플에 대한 어떤 이제 각 그 흑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템플릿, 비주류 템플릿 같은 것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큰 틀이 있다. 공유한 틀이 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보면 자, 미국사의 경우 요 미국사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와 진보의 국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완벽하진 않아도 최고의 국가 그 내러티브 템플릿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요거 이제 사례 부분이 그대로 기출 예문에 나왔죠. 예.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요번에 23년 기출문제 나오고 요걸 이제 한국에 적용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예. 그래서 여기 자체가 또 문제야. 그러니까 보통 사회 같은 거에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기출에 나오는 부분들은 한번 꾸준히 읽어보시는 게 낫겠죠, 일단.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정착하고 영국왕이 폭정에 항거하여 영국을 자유를 찾아 독립한 후 지속적인 팽창 속에서 자유 이데올리를 확립하고 기술 진보를 이루며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 노동자, 소수 인종,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의 권리를 확대했다는 흐름이 이러한 내러티브 템플에 해당한다. 물론 이제 내러티브 템플은 다 90% 이상 공유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 부분 뒤에 있어요. 자, 학생들은 이와 같이 내러티브 템플에서 벗어난 사건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하든 이제 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죠. 자유와 진보의 역사는 템플에 끼워 맞춰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요게 분명히 그 틀에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외적인 사건이다. 핵심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주변부에 있는 이제 단순 사건을 이제 취급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역사 사실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그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내러티브 템플이 주요 템플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1882년에 중국인의 미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중국인 배척법.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하와이 공격 이후 일본계 미국인이나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 억류한 사건들. 이 미국인들, 일본계 미국인들 얘네들을 주로 이제 어디에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대규모 뭐냐면 또 가둬두고 이제 감시를 했죠. 그 과정에서 또 일본계 미국인들 또 미군을 착취해가지고 또 통역도 시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 이런 사건들은 자유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미국 사회의 예외적인 사건. 앞에서 얘기했죠.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핵심적이지 않은 사건을 간주하거나 공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형식이 이해해 나간다. 그래서 내러티브 테스트는 여기 이제 내러티브 템플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내러티브 템플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실의 통합적 이해를 도움을 주지만 여기에 장점이죠. 그렇지만 결이 다른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 서로 다른 맥락이 중축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왜곡하게 이해하는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 예가 이제 앞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보내고 감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하는 그 미국의 이제 역사, 자유와 진보의 국가, 이런 그 이미지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그냥 예외적인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치부를 내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역사 왜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예문이 이제 있고 요 뒤에 있는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거는 미국산 예문 나온 거고 요 부분은 이제 답으로 이제 설정해서 제시를 한 거야. 예.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자, 하여튼 보면 역사 과목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14명이 2학년생 14명과 고등학교 3학년 14명, 그다음에 총 28명을 둘씩 짝을 지어 면담했던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구조, 이 고통과 실현, 저항과 극복, 국가의 발전이라는 템플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통과 실현에 대해서 저항과 극복으로 이제 하는 거죠.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이 나왔다. 뭔가 정반 합의 느낌이 들잖아요. 변진법적 방법. 자, 하여튼 근데 요 고통과 실현하고 저항과 극복은 이양 대립적이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양 대립적 입장에서 내러티브 템플 쓰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제가 보니까 15년 개정교육과정이나 22년 개정교육과정에 일종의 많이 언급되어 있어. 예. 그 고통을 받고 이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그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제 이 교육과정 또 연결돼서 또 내지 않을까. 예. 그 저자분의 어떤 깊으신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지 시험 문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특정 사건을 설명할 때 그 학생들에게 이 템플에 맞춰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가장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과 저항과 극복인데 그거 안 맞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사처럼. 그래서 이걸 미국과 똑같이 생략과 가장된 모습이 있다. 왜곡되는 거죠. 단순화시키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인제 하는 것도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처럼 이렇게 내러티브 테스트가 국가마다 공통점인 게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경제적 처지라든지 인종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뭐냐면 다르게 접근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건 이 미국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런데 내러티브 테스트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자, 미국의 경우 자유와 진보의 국가로서 미국이나 이상과 현실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부단히 노력하는 국가는 내러티브 템플 외에도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포함한 소수자의 관심이 더 가까운 형태로 바꿔가며 등장하는 끊임없는 억압과 차별 번지 속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투쟁이라는 내러티브가 있다. 그래 갖고 인제 미국의 역사가 항상 차별의 역사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특정 계층, 그 성적 소수자, 그다음에 흑인들 이런 것들 차별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이 안에서 이제 뭐냐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 투쟁의 역사 요렇게 관점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템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존재도 있다. 이 테 네프 네이티브 템플도 있다. 그래서 억압과 차별의 템플은 미국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자유와 진보의 자국사 아 억압과 차별의 템플이로서 미국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자유와 진보의 자국사는 그들의 역사이지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야? 유럽계 주류 계층들, 예. 유럽계 주류 계층들, 앵글색슨 백인들 이들의 역사지 그게 아프리카 같은 어떤 차별받는 흑인들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프리카 미국인 학생 19명과 그다음에 유럽인 미국인 학생 25명 면담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자, 아프리카의 미국인들 학생 3분의 1은 역사에 가장 신뢰한 추천 1순위, 2순위를 가지고 꼽았다. 그러니까 교과서 안 믿는다는 거야. 이 교과서. 국가에서 뭐냐면 만들어진 그 교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자유와 진보의 어떤 템플에 만들어진 교과서 이런 걸 안 믿고 가족들로부터는 가족들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구조로 내려왔던 그런 그 역사가 있죠. 요게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유럽계 미국인들의 인제 학생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30% 학생이 교과서를 가장 신뢰하는 수치라고 답했다. 아프리카 미국인 학생들은 교과서나 주요 문화 속의 역사를 배제되어 있거나 제대로 재현되지 못한 사실을
가족들이 채워준다고 인식했다. 예,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부터 비주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제 역사 인식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약간 이제 맞진 않은 것 같아. 예. 우리나라는 약간 좀 계층에 상관없이 어떤 민족주의 의식을 이제 뭐냐면 똘똘 뭉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다민족 국가였던 이제 미국하고 인제 해당할 수 있거든요, 다인종 사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일한 내러티브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러티브 템플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매장이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볼게요. 자, 내러티브 테스트는 이게 문화적 도구로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다른 국가나 사회에서 서로 다른 내러티브 템플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이러한 내러티브 템플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인제 김민정 교수가 김민정은 일제 강점기 교과서 수를 관통한 침략과 저항의 서사, 현대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서사처럼 주요 역사학습 내용을 통념적으로 연결해 줘 설명한 정신적인 설명 틀, 교과서설이 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테스트 템플이라는 자체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받을 때 그걸 수용하기 위한 인식 틀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내러티브 템플이라고 했죠. 자, 요걸 인제 교과서 서사에서 보인다는 거죠. 자, 교과서 가진 영향으로 인해 이와 같이 교과서 서사는 여러 다른 역사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교사가 서희호의 단판과 강동 육주 획득을 수업을 설명할 때 고전은 외세에 항정하고 자주성을 강조하여 신뢰를 챙긴 나라 이런 내러티브를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외세에 맞서 그 자주성 이게 아마 교과서사 관련된 내용이죠. 이 교과서사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설명적 테스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사가 말할 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러티브 테스트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변환해서. 예, 요걸 말하는 것들. 그래서 교과서 서술이 있는 내러티브 템플이 이런 내러티브에도 템플이 적용된다는 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민정 교수님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보면 교사가 이제 서희가 단판과 강동 육주 획득을 수업을 설명할 때 고전은 외세에 항정하고 자주성을 강조한 신뢰층인 나라. 일종의 내러티브 테스트 템플릿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외세에 맞서 자주성을 지킨 나라는 내러티브 속에서 그 권한의 사대를 하게 된 사실이나 안정적인 종교 확보 차원에서 강동 육주 획득했던 사실을 배제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권한 육주에서 자주적 입장에서 그 강동 육주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권한과 사대를 하기 위해서 조공 확보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때 권한이 1, 2차, 3차 이렇게 침입하면서 우리하고 이제 송나라의 어떤 사대 관계가 끊어지죠. 예. 외교가 끊어지고 권한하고 인제 조공 관계를 맺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잘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자주적인 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계속 읽어 볼게요. "건한 몽고 등 외세에 맞서 항전하며 자주성을 지킨 나라는 고려 사대를 시대를 간통하는 교과서사 속에서 공민왕의 일련의 사건은 반원 자주화라는 성격을 지닌 것을 요약해 유한다." 교과서사는 이처럼 완결성과 닫힌 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여러 변화 속에 자체의 논리와 생명력으로 지속되고 진화된 교과서사는 교과서에 명시되어 서술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교과서수가 동의어는 아니다. 이렇게 있는데, 서사는 우리가 교과서에 명시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시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인제 깔려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도 뭐냐면 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서사라는 것이 꼭 교과서에 명시된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명시된 것만 교과서사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그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까지 다 봐야 된다. 요 내용인데, 자, 교과서 서사는 담론으로서 표현된 내러티브는 아니지만 교과서 서술을 간통하고 교과서 서술에 표현된 사건, 인물, 개별 사실을 엮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설명티이자 인식티이다. 교사들은 이처럼 교과서를 간통하는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인물과 사실을 파악한다. 그래서 인제 앞에서 이 교과서 수는 텍스트지만 설명적 텍스트지만 남로서 내러티브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그 설명틀, 인식들이 템플릿이 그대로 교사들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뭐냐면 학생들 설명할 때 이용한다는 거죠, 요 내용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요. 또 학생들은 특정 내러티브 템플이나 교과서 서사 외에도 일반적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가 그 사고방식 형태로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외에도 다른 형태로 다양한 대중매체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역사를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내러티브 템플을 형성하는 배경 요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밑에 이제 벤슬레트 라이트와 발음하기 그런데 VOP라는 역사 수업 관련된 게 있어요. 정규 역사 수업을 이제 받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연구가 뭐냐 얘네들이 내러티브를 이제 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 의해서는 죄송합니다. 자, 초등고등학교 학생, 초등고학년 학생, 초등고등학교 아니라, 예, 제가 고등학교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배웠어. 초등고학년 학생인데, 초등고학년 학생이, 여기선 초등고학년 학생이 어떻게 몇 살인지, 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4학년 학생하고 대비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5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의 연령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래서 초등 고학년 학생에 의해서는 내러티브 테프닝 활용을 통해 사건의 단순화, 배제, 왜곡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4학년 학생들 일반적 내러티브, 꼭 이야기로서 내러티브를 사실에 사용하여 없는 사실을 추가하나 왜곡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 설명을 할 때 내러티브 템플을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내러티브 템플의 문제점이 등장했는데 4학년 학생들은 아직 역사에 대해서 뭐 그 본격적으로 배우는 애들도 아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대중매체 이런 것 등등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은 되게 왜곡 형성이 많잖아. 뭐 교과서도 왜곡도 있지만 그래서 왜곡 형성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얘기는 좀 가장해서 인제 부풀려서 침소봉대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다 그거죠. 근데 이건 외국 사례 관련된 연구니까 그냥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인제 여기 좀 하다가 그 구분을 못 했는데 여기 앞에 내러티브 템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두 번째 인제가 교과서사인데 이 교과서사가 여기 두 번째예요. 예. 제가 요걸 하다가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교과서사가 있고 교과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 뭐냐면 교과서 서사 관련된 내용이 여기부터 해 갖고 여기까지가 교과서사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 교과서사도 내러티브 템플의 어떤 그 바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을 내러티브 템플 그 반항으로 이렇게 전환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역사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 일반적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아마 역사 내러티브 관련된 거예요. 역사 내러티브 종류에 보면 그 스토리텔링 있잖아. 스토리 강조하는 그 이야기 속 내러티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세 번째. 근데 요거는 외국사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 템플보다는 요게 받고 여러 가지 통로를 얻게 된 왜곡되고 좀 약간 가장되고 좀 문학적인 그런 이야기 속 내러티브를 더 받아들여서 역사를 인식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관통하는 것은 내러티브 템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번영됐거나 하여튼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와 경합관계 요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인제 내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역사학에서의 내러티브의 그 논의와 그다음에 역사 교육에서 앞에 내러티브의 논의와 연구 경향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합쳐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이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종합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과 서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쓰기 평가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니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할 거야. 요 이런 방식으로요. 자 그러면 인제 요거 하기 전에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내러티브를 활용할 걸 하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686826 이에요. 예 686826 적으셨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앞부분은 대개 보면 내러티브 연구 경향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내러티브가 왜 주목받게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앞에 있는 내용과 많이 겹치더라고요. 하여튼 좀 읽어 볼게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내러티브는 역사 교수 학습 장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화작이 활용이 모색되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주목된 배경에는 사실 전달에 집중된 정통적인 역사 교수 학습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던 강의 수업 판서나 교과서 서술의 변화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것이다. 평가 측면에서도 그 글쓰기 활동 등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역사 내러티브 쓰기 활동을 통해서 같은 정형적인 성대한 문화 위주에서 평가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교수 학습뿐만 아니라 이 내러티브 논의나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평가 측면에서도 이제 반영될 수 있다는 내러티브 테스트 측면에서 이걸 이용했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이제 상당한 문항 위주의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제안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아마 이제 수행 평가 위주에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예문이 이제 쭉 있는데 자료 3-4번은 항일 의병운동에 관련 문항으로 첫 번째 문항 A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중의 평가 문제집 문항이고 두 번째 문항 B는 초,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이 포함한 다양한 대상의 역사 이해 평가를 목표로 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의 문항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문항을 봐야 되겠죠. 예. 4-3-4 문항. 자료 A는 이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평가 문항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예시 요 B는 어 모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포함한 이제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문항이죠. 예, 요거. 자, 이 두 개 문항을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상당한 유사점이 보인다. 아, 그래서 인제 이 두 문항을 통해 추정하는 역사 A는 상당한 유사점이 보인다. 그래서 문제 A는 기억에 들어갈 일사의병, 미역에 들어갈 정미의병을 찾은 뒤에 각 의병들이 단련된 사실을 찾는 문제다. 답은 3번. 해상 군인들이 가담했다. 정미의병이 군대 해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구별하는 지식을 갖추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그 문항 B는 문항 A에 비해 난도가 높다. 난이도가 좀 높죠. 제시문의 서울 진공, 통강부를 쳐부시고 신현약 등을 파기하고 등을 통해 제시문이 정군 13도 창의군을 파악한 후 어 한 후 5 번이 국제법상 교정단체 인정할 걸 요구했다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제시문도 답지도 중학교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두 문항은 모두 시험자가 가진 의병 관련 지식을 소화하는 요구는 공통점이 있다. 피험자는 시험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난이도는 있지만 둘 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일의병운동 판서와 교과서술 그리고 평가 문항은 모든 학생들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 가지 의병운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러티브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역사 교수 학습 변화를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큰 기대를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세 가지 의병을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 분명히 인식하는 방법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제 뭐냐면 그 이런 그 딱딱한 그 방법 그냥 지식을 이제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이제 하는 방법을 뭐냐면 좀 더 변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내러티브 논의가 역사 교육에 소개되고 적용된 지 20 년이 넘었으나 기대할 만큼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 가지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왜 이게 실패했는가? 그래서 그 이해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보자. 그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인제 건너가고요. 자, 그럼 요 것도 인제 좀 보죠. 내러티브 활용의 이유와 방향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모을 이유 쫄보님의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넓은이의 내러티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보님의 내러티브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내러티브 활용과 이유의 방향이에요. 이게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 방향을 관련된 내용인데 좁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인물과 사건 중심의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는 학생들 이해를 돕기에 활용된다. 그러니까 여기 좁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그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 스토리 중심의 내러티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체 내러티브는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떻게 이제 있냐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동시에 사실 중심의 건전한 역사 소설에 비해서 역사학의 본질을 담았는데 적합하게 여기지긴 한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딱딱한 문체로 구분해서 설명지 테스트보다는 좀 더 이제 학생들 흥미와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본질에 담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담아내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이야기책 내러티브는 대중 역사에서 널리 또 접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물 목소리에서 대중 역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유의점을 이제 볼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의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야기체의 서술 또는 서술의 설명 또는 서술의 도입이 독해를 넘어서 학생들 역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걸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학의 본질을 담아내는 내러티브 특징은 이야기체로서의 내러티브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틀로서 내러티브를 하루에 기대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기의 본질을 담아냈다고 접합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죠.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인제 그 내러티브 요소 중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로서 내러티브가 더 낫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학이 그 내러티브가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나아가 좁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사실 지식의 소환과 암기 방식의 역사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서술을 쉽게 따라가는 무비판적 역사 소설 내용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종전의 설명적 테스트, 암기형 테스트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조해 주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유의점과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평가 항목에 정복하는 건가라는 내용이 있죠. 그 앞에서는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지 대중성에 정복할 수도 있지만 또 평가 항목에도 적용될 수 있죠. 앞에서 언급했죠. 평가에도 정복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는 평가에도 정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야기로서 내러티브를 작성하게 하는 수행평가한 예를 한 사례로서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지필평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없잖아. 대부분 이런 것들은 수행평가, 뭐 글쓰기 평가, 뭐 그렇게 해서 접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 산 이후 의병으로서 학교의 삶을 상상하면서 시도하는 일기 쓰기와 같은 대표적인 그 활동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사대 3-2가 있는데 여기 뒤에 있죠. 읽기 쓰기의 수행 평가.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있는데 사진이 인제 의병 사진이 있고 이거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다음 사진에 등장하는 의병 중 한 명을 골라서 의병의 하루 일기를 써 보자. 1 인칭 시점에서 의병이 느낀 점을 잘 드러내도 실감 있게 얘기해. 그러니까 1 인칭 시점이라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역사적 인물을 드러내는 글쓰기 이런 거죠. 요거는 인제 상상을 위한 이제 글쓰기예요. 예. 그래도 그 상상이라도 인제 없는 사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역사 사실 바탕으로 글 쓰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인제 그 학생의 어떤 상상력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글쓰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좀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장점이 있어. 일기쓰기. 이런 방식의 일기쓰기. 여기가 장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기쓰기는 인물과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체의 내러티브의 대표적인 양식으로서 수행평가에 종종 활용되곤 한다. 그러니까 당시 의병들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살피면서 건전한 과거 사실 건전한 건전한 과거 사실의 학습을 넘어 당대인의 삶을 느끼게 보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 활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당시 의병 일기를 쓴다는 전제가 과연 얼마나 역사적인지 뭐냐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과연 이게 역사 사고를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한국으로서 역사가 이제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 역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학생들이 사제 3-2처럼 사진 속의 의병이 뭐냐면 실제 경험할 때 느꼈을 역사 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 요것도 이제 단점이 나와요. 이런 역사적 일기 쓰기의 문제점. 예. 그래서 이제 사진 속에서 의병이 실제 경험하고 느꼈을 역사 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 나가 5개념이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요약컨대 학생들이 과거 인물의 목소리를 강조할 이야기체 내러티브를 직접 써보는 활동 자체가 학생들의 역사 이해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게 꼭 학생들의 역사 사고력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판타지 소설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서 내러티브가 역사학습과 성취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부정적인 방향에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내러티브 테스트를 볼게요. 아니 넓은 의미의 테스트.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던 좁은 의미의 테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 그 내러티브 요소 중에 이 스토리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말해서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앞에서 언급한 역사 요소 중에 의미를 부여하는 트루스 내러티브, 역사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좀 약간 긍정적으로 써 있긴 있어요. 이 앞부분보다는. 자, 내러티브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내러티브의 논의는 내러티브 활용의 또 다른 이유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러티브 요소 중에 의미를 부여한 틀로서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는 역사학의 공동체 숙고 속에서 역사 소수의 변화하는 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사고의 틀로서 내러티브가 작용하는 점, 그리고 역사 내러티브의 핵심인 증거를 기초한 구성한 논증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가 이런 측면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학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있죠? 이런 논의들을 통해 요런 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 분석하고 이게 이제 부각시키고 있다. 역사는 이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 이제 요걸 깔고 의미를 부여한 틀을 깔고 이제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역사는 역사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내러티브 사고 틀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소통한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같은 관련 사실을 앞에서 언급했던 거죠. 수행평 그 앞에서 언급한 이제 그 중학교 문제집에서 나온 내용과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딱딱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거 개선할 수 있다. 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을미병, 을사병, 정미병 관련 사실을 암기, 비판을 받아온 정형적 역사 속을 넘어서고자 할 때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의 논의는 역사학습의 읽기와 쓰게 나갈 방향성을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딱딱한 이제 수업에서 넘어서 좀 더 이제 뭐냐면 그 역사 사고력을 기울 수 있는 내러티브 방식이 이런 방식을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 서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뒤에 두 번째 관련된 내용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첫 번째에서 작품적 읽기, 비판적 읽기, 해체적 읽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어요. 첫째를 볼게요. 예. 방향성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첫째는 역사 수업에서 읽기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방점을 두기보다는 작품적 읽기, 비판적 읽기, 해체적 읽기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는 너무 흥미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고나 이해를 키우는데 확신이 못하는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재미는 때려치고 여기에 보면 이런 그 비판적 읽기에 분석한 우리가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보면 역사 교수님들이 상당히 현실을 잘 모르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역사를 애들이 싫어하지. 자, 이거 계속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어딘가 뭔가 편집증적으로 이제 뭔가 몰두했구나. 현실을 이제 뭔가 제껴두고 현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면서
그 잘못된 그 중생들을 좀 약간 계몽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진짜. 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애우셔야 돼요 일단. 네. 제 생각이고, 이거 읽다 보면 좀 답답해 저도. 예. 그래서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검게 칠하는 부분 있죠. 이렇게 검게 검은색 이렇게 해 가지고 고딕체 이렇게 부분은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저자분들이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작품적 읽기, 비판적 읽기, 해체적 읽기는 딱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그 갈색적인 비판적 읽기와 쓰기 있죠. 그리고 해체적 읽기와 쓰기, 요 내용이 돼 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작품적 읽기는 뭐냐? 자, 작품적 읽기라는 것은 교과서 서술이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중첩과 인과관계를 다면성을 읽는다. 다양하게 읽는다. 다양한 기준으로. 그다음 비판적 읽기 많이 들어봤죠? 예, 갈색증인은 비판적 읽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를 바탕 자신의 역사를 구축해가는 읽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해체적 읽기인데, 자, 해체적 읽기는 통념적인 교과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탐구적 읽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역사학하고 좀 관련돼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파란책이나 이 갈색책 해체적 읽기하고는 참 이미지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해체적 읽기할 때 이제 보면 텍스트를 해체해 갖고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뭐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사료를 전제로 한 거예요. 역사 팩트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해체적 읽기하고는 약간의 이미지가 좀 달라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인제 보면, 자, 해체적 읽기는 이제 사료를 통한 탐구적 읽기는 인제 해당하는데,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서해 간판 후 강동 육지를 얻었다."라는 설명의 인식이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자, 이러한 설명이나 인식이 왜 지속되었는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 역사 증거에 기초해 면밀히 이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텍스트론의 해체적 읽기하고는 좀 약간 멀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 요게 좀 가까운 거야 여기는요. 예. 그래서 갈색책에 이런 것들, 그래서 해체적 읽기? 해체적 읽기면 '이거 텍스트론 아니야?' 해 갖고 쓰시면 이게 틀린 거야. 여기에서 이제 그 첫 걸음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예문이 나오면, 해체적 읽기는 탐구적 읽기고 역사적 증거에 기초해 면밀하게 읽어내면서 종전의 교과서 관점을 좀 뭐냐면 다른 식으로 시각에서 해치를 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 해체적 읽기의 정의가 우선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약간 갈색책에 있는 이제 내용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틀리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해. 그 역겨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를 똑같이 썼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똑같을 수도 있고 맥락이 또 다를 수가 있어. 또 연결될 수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 맥락에 따라서.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때 인제 작품적, 비판적, 해체적 이게 어디에서 다른지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이 공통점을 봐야 된다는 거야. 오히려 작품적, 비판적, 해체적 읽기의 강조의 유사성, 이 공통점이 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품적, 비판적, 해체적 읽기는 학생들이 역사 소설에 대해 타당한 질문을 던지고 역사의 증거에 기초 역사의 내러티브 상고하기 요구한다. 얘네들이 요구하는 거,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처럼 역사적 내러티브는 작품적, 비판적, 해체적 읽기까지는 수많은 연습과 학습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능수능란한 이제 뭐냐면 그 수 연습이나 학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회를 다루는 어떤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법이 병된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사 내러티브를 읽을 때 증거와 내러티브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가 그 밑에 쭉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 뒤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역사 내러티브 읽을 때 증거와 내러티브의 관계를 면밀히 사료를 통해서 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우리가 인제 교과서 사료라든지 뭐 내러티브 테스트를 볼 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걸 사료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야. 팩트 체크죠. 예. 쉽게 말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문이 나와 있냐면, 그 뒤에 이제 좀 있지만 한참 나왔지만 예문이 이제 제시된 게 그 활용 사례에서 그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해서 그 활용 사례 관련된 내용이 쭉 언급돼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게 현실 속에서 가능하나 좀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계속 계몽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든 설득해서 "너희들 좀 해 봐라." 그렇게 하는데 힘들어요 이거. 예. 자 하여튼 계속 보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할 때 이제 유의점을 인제 좀 볼게요. 여기 유의점이 나는데 자 학생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역사 내용들 교과서를 읽을 때도 교과 서술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된 그 서술이 증거로부터 타당하게 도출할 서술인지 염두에 두며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한 요걸 하기 위한 방법이죠. 제가 유의점이라고 좀 잘못 얘기하는데 요걸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단 학생들이 교과서를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자 이와 같은 방식의 교과서 읽기가 학생들이 쉽지 않다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방법이죠. 여기까지는 이걸 할 때 유의점이야. 유의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저자의 관점과 논중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교과서 서술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은 교과서에 비판적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그래서 교과서에 비해 이 책의 2 장이나 4 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료 읽기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읽기 연습이 수월할 것이다.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각자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냐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교과서 서술에 읽을 때는 교과서 서술에 질문을 던지고 어 교과서 서술의 증거와 교과서 저자의 논조를 대지어 보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첫 번째는 인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과서 수업할 때 그런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서류에 면밀한 어떤 그 탐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있고 두 번째는 인제 보면 읽기만 그것도 읽으면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 예. 그 글쓰기 작업과 관련된 거예요. 읽을 때 또 글쓰기 작업과 관련된 내용도 인제 언급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학생들이 역사를 깊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 내러티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그 직접 역사 증거에 기초한 논증하기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쓰기 작업에서 사설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글쓰기는 주어진 제시문을 독해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단답형이나 서술형을 글쓰기 위한 게 아니라 주어진 증거와 때로는 부족하거나 서로 충돌되는 증거를 꼼꼼히 읽고 증거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증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역사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으로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한 글쓰기다.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뭐 삽입, 보관 뭐 이런 것들 있죠. 교차 분석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거야. 설명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나 이때 이제 이런 그 글쓰기 할 때 좀 어느 유의점이 나오죠. 그러나부터가 유의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때 글쓰기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하루를 편지를 쓰는 활동이나 문자 읽기와 쓰기를 습득하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가상 경문을 쓰게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구석기 뭐 이런 신석기 사람들 이거 대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힘들겠죠. 예. 이런 것들은. 그리고 문자 읽기와 쓰기를 습득하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가상 경문을 쓰라. 예를 들어 갖고 그 고대 시대 때 글을 읽을 수 있고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주로? 어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지배층이죠. 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그런 지배층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거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지배층이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뭐 고대 노예 입장에서 노비 입장에서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예. 물론 그리스나 로마 같은 노비도 이제 지식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글쓰기는 불가능하다. 좀 약간 관계가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나 그다음에 문자를 습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행할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그 수업 활동은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 5 개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예를 드는데 주목토끼를 통해서 당대 사가를 탐구하는 것과 주목토끼 사용을 편지로 남기는 활동은 모두 당시 역사의 증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편지 쓰기 활동은 당시 사람들 문자를 활용했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목토끼는 이제 언제 사용한 거야 이거? 전기 구속기 때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람도 아니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전기 구석기 때 인제 사람들은 그 같은 호모종이지만 우리가 현생인류가 아니에요. 현생인류는 인제 중기 구석기 때부터 등장한 거고 전기 구석기 때 주목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호모 에렉투스 그 전 단계의 인류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제 뭐냐면 어 뭐냐면 현실세계 활동한다. 그럼 잘못하면 이때의 사람들이 '아 문자 생활도 했다.'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거꾸로 인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노비들이 뭐냐면 그 민원을 넣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런 것도 이때 노비들이 많이 이제 '글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비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잖아. 문맹이잖아.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인제 한 사례를 인제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보면 요 사례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역사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학생들이 직접 역사적 증거에 기초해서 논증하는 이제 경험 관련된 그 글쓰기 사례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부터 이제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사례를 보면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유관순에 대한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돌아보고 1차 사료와 면밀한 검토와 1차 사료 면밀한 검토와 2차 사료 및 유관순의 조카 며느리 김정혜 씨를 면담할 소논문 쓰기 활동 한 사례는 증거에 기초한 쓰기 활동의 예시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역사 사실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자신이 배우는 역사를 자의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글쓰기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료를 보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될 건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인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역사 글쓰기 학습은 오랜 시간을 거쳐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한두 차례의 수업을 통해서 달성가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 내러티브 쓰기를 요구하고 있고 증거에 기초한 논증으로서 내러티브 쓰기는 역사 평가에 넓게 활용했다. 그래서 앞에서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 강조하는 역사도 하지만 외국 사례 보니까 요도 이것도 뭐냐면 그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평가에도 이렇게 증거에 기초한 사료 기반의 어떤 문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 수업 단위의 평가뿐만 아니라 대규모 학력 인증 평가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 3-5 번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사료를 기초한 논증 역사 글쓰기 수행을 하게 하고 학생의 세계사 인류 평가 사료 기반 문항을 예시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사료 기반 문항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6 세기 인도양 해상 무역에서 폴트가 미친 영향을 논해 보시오." 그래서 다음 지도는 7편 사료와 관련된 참고자료이다. 지도는 사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뭐 해 갖고 사료 1 해 갖고 쭉 있고 뭐 사료 3 인데 다 이게 뭐냐면 사료를 기반으로 한 뭐냐면 그 평가 활동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수업 단위 평가 보면은 대규모 인제 학력 인증 평가 그런 것들 또 뭐 수행 평가 등등 해서 인제 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그때 인제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유의점 관련 내용이 이게 여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의점인데 이런 평가할 때 유의점 보면 평가의 초점이 증거에 기초한 논증적 역사 글쓰기에 제시되는 문구나 사료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학생들이 익숙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익숙한 문도나 사료를 제시할 경우에 학생들의 논증 영역 평가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평가에 가까울 수 있다. 그래 갖고 이게 좀 예민한 게 뭐냐면 익숙한 것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사료 평가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아야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역사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론은 뭐냐면 이 대충 보니까 글 쓸 때 이제 줄 때 논증 역사 글쓰기 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사료를 내야 된다. 익숙한 것을 쓰면 뭐냐면 이거 그냥 기존 지식을 그냥 체크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거죠. 요게 인제 유의점이죠, 유의점. 음. 요런 것들을 할 때 유의점이고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사료에 기반한 논증적 글쓰기 평가에는 그 4 개의 영역 중심으로 인제 뭐냐면 그 평가 항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장, 그다음에 맥락, 그다음에 증거, 그리고 분석과 추론 4 개의 영역의 평가 항목이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 뒤편에 보시면
여기 이제 뭐야 이런 것들 했더라고. 이게 그 뭐야 새로 해 가지고 좀 그런데 잠깐만요.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 예전에. 응. 이게 참 좋아요. 예. 이게 돌려보면 참 편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평가 기준도 있고 뭐 주어진 증거 활용 내용도 있고 뭐 추가 증거 활용이 있는데 요거 그냥 참고를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나오겠어요? 예. 하여튼 보죠. 다시 앞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장부터 볼게요. 주장의 영역은 그 역사적으로 타당한지를 이제 타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논증을 전개하는 것이 평가한다. 주장할 때 인제 그 평가 영역의 내용이고요. 뭐 싸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외워 두세요 그냥. 두 번째 맥락 영역은 관련성 있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지 평가한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 영역은 배점이 총 3 점인데 문항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3개 내용의 사유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최소 6개 사유를 활용하여 뒷받침했는지, 그다음에 추가 증거를 활용하여 1점 평가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분석과 추론 영역은 배점이 2 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보면 이제 여기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요거 있잖아요. 세계사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사료 기반 문항 예시를 해 놓고 지금 평가 영역 관련된 내용을 인제 지금 쭉 언급한 거예요, 기준이. 이렇게 제시해 가지고 그래서 요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석과 추론 영역의 배점은 2 점으로 보면 사료 비판을 하는지 역사적 주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과 관점을 고려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제 3-6번 자료 뒷자료에 인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이와 같은 논술적 글쓰기 평가는 자료 3-4의 성당 평가나 사례 3-2 이 3-2 번의 수행 평가와 다른 역사 이해 평가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성당 평가 보이시죠? 그리고 사례 3-2 번은 인제 뭐 그 스토리텔링의 어떤 중심의 어떤 수행 평가와 다르게 요기야말로 인제 여기에 학습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다. 역사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스토리는 안 된다. 애매하다. 산을 바탕으로 인제 해야지 역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다 그런 방향이야. 그래서 꼭 학생들이 역사서를 증거를 활용하여 이들로부터 주장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주장을 사회 뒷받침 논증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언론 및 학계에 종종 인용된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이러한 종류와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한다. 바칼로레아는 이제 프랑스에서 대학 시험이죠. 이제 수능처럼 논술형 시험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인제 대학교를 이제 선택할 때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평준화돼 갖고 1 대학, 2 대학, 3 대학 가 갖고 이제 일단 뭐 바칼로레아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어디든 다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대학이 인제 뭐냐 우리 같은 스카이나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 행정대학인가? 행정대학인가? 뭐 이게 유명하대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자 내러티브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증거에 기초한 논증으로서 내러티브는 역사적 증거에 기초한 역사 논증을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역사 내러티브 쓰기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이 쓰기를 통해서 뭐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죠. 그것도 평가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현실 수업에서는 현실 학교의 이제 수업이나 평가 활동에 이런 거를 냈다가는 좀 약간 그죠? 예. 안 맞는 것 같아.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걸 활용한 사례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맥켄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허구성을 이제 막 파헤치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진 않아. 제 생각에는. 잘릴 것 같죠. 교과서 내용을 이제 비판하고 "교과서가 잘못됐다." 그런 식의 문제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죠. 예 요즘에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어. 근데 그게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그렇게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잖아. 공교육을 뽑는 공부하는 공교육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을 뽑는 시험에 교과서 비판하는 내용들 특히 교과서도 그냥 비판 정도가 구체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 딱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첫 부분은 이제 단락은 제껴 두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최근 역사 교과서 소수는 다수의 사료를 수록하고 있어 사료의 증거를 또 사용하는 읽기와 쓰기 수업 계획이 예전보다 어렵지 않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이 사료가 쓰여졌죠. 그런데 이제 보면 예 한계가 있어. 예 문제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교과서가 지금 사료가 많이 쓰였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부터가 인제 지금 현행 교과서가 있는 사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수록된 사료는 교과서 본문의 학예 내용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서 교과서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편집하여 수록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사료는 다수 수록됐다고 하더라도 사료에 활용한 역사 논증 교과서 소설로부터 읽어내기 어렵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는 이제 뭔가 익숙한 어떤 사료가 아니라 다양한 사료, 익숙하지 않은 사료를 통해서 논증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뭔가 논증하는 그 평가 활동이라든지 수업을 못 한다 그거야. 예. 그러니까 교과서 읽는 학생 독자는 사료를 증거 인지하거나 그냥 암기할 대상으로 이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과거 실제와 역사 소설 1:1 대응이나 여기도 만든 교과서 서술 방식 이런 형성을 강화하고 난다. 마치 아까 말했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실점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 교과서에 있는 사료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그냥 역할만 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술과 교과 사료 간의 관계를 유의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관점에서 한일의병운동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한일의병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1907년에 군대 해산 이후의 의병 사진을 들 수 있고요. 앞에 보여줬죠. 그다음에 1907년 가을 무렵 의병을 취재하기 위해서 서울역 지방에서 서울의 지방으로 의병을 찾아갔던 캐나다 출신의 영국 특파였던 맥켄지가 현재 경기도 양평 부근의 의병들을 만나 찍은 사진이다. 이런 사진이요. 1908년에 출판된 맥켄지의 저서인 대한제국 비극에 수록돼 있으며 3차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교과서에 등장한 이제 현재까지 대부분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많이 지금도 실려 있죠. 예, 그 사료하고 또 맥켄지가 또 유명을 만나서 작성한 기록이 있죠. 그런 면담 내용도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역사적을 분석하고 해석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배경이 풍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의병 활동을 분석하는 건 쉽지 않게 않은 일이기에 외신 기자가 군대 해산 직후 의병을 만난 다음 작성한 기록은 수업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과서에서 주로 인용한 내용은 자료 3-7번 같으며, 그러니까 3-7번은 여기 보시면 그 맥켄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공무원을 전체를 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전반적인 내용 중에 인제 그 대화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이제 실어 놨는데, 여기 보면 많은 왜곡이 있었다 그런 거죠. 많은 왜곡이 있고 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인제 비판하고 있어,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비판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이거 볼 때 '이거 정도까지 쉬운 문제 나오나.' 그래 갖고 건너뛸게요. 그래서 그냥 발췌독만 하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그래서 비판 내용, 문제점 그거는 각자 읽어 보세요. 자, 하여튼 넘어가면, 자, 내러티브 논의를 정의한다면 당시 사진이나 기록에 같은 사료를 제시 자체를 넘어 사료와 기록을 활용한 논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3-7번 같은 자료 증거를 대하는 방법의 하나는 원자를 확인하고 맥락 속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래 갖고 인제 이 교과서 인용한 문구와 원문을 인제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문 확인이 좀 힘들다. 뭐 그 내용이 있고 하여튼 유사한 원문을 찾아 가지고 했다. 뭐 그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요 자료 3 번이 8 번이 유사한 원문이야. 예. 그러니까 원본 자체는 지금 사라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유사한 원본 내용을 이제 좀 약간 추려낸 그걸 이제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거와 비교해 보면서 이게 인제 많이 왜곡됐고, 왜냐면 편집됐다. 이런 내용들 인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임용 시험 보면서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냥 '왜곡됐다.' 요 정도만 인식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예. 자, 그다음 단락 넘어가서 이제 196 페이지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오랜 기간을 거쳐 여러 편의 교과서에 등장한 현실은 역사 교과서 설치 자체가 증거에 기초한 논증적 글쓰기와는 거리가 먼 사실임을 드러낸다. 또한 그 교과서를 소수한 저자도 교과서를 읽는 독자도 증거와 교과서 서술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래서 이 경우 역사 교과 서술은 증거에 기초한 논증이라보다는 집단 기억의 생산 발판이자 증폭제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병이 열심히 싸웠다. 그런 것들. 항상 이제 우리에게 총인만 주어지면 충분히 일본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것만 기억하죠. 근데 맥켄지가 보고 있던 이 객관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요런 측면만 부각시킨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들 단순한 교과서 오자가 오기도 침범하기 어렵다. 그래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가 오랜 기간 교과서의 사료에 실리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교과서를 읽을 때 교사는 교과서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교사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논의는 교사로 하여금 이런 의사결정을 마주하는 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이제 그 뭐 역사학계나 역사 교육학의 내러티브 논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논의의 적용과 활용은 소논문 쓰기처럼 큰 단위 활동이 아니라도 이처럼 한 편의 교과서를 증거라는 측면에서 읽고 이를 통해 이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 궁리하는 작은 단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전형적인 교과서 읽기와 다른 방식이며 이런 거는 역사학의 수업 계획하고 되게 보죠. 이런 거 방식은 역사학과 관련된 있죠. 어, 역사학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역사학에는 이제 역사 가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 그 역사학의 수업 계획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큰 흐름 속에 증거에 기초한 논증으로서 내러티브 읽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있죠. 맥킨지 보고서를 이제 보고 이게 원문 내용하고 원문 아니지만 원문과 유사한 내용을 찾아서 분석을 해서 그 허구점을 파헤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 자체가 교사에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점이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증거를 기초한 논증으로서 내러티브 읽기를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유용한 점이죠. 자 이와 같은 교과서 읽기를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며 읽기 위해 영역을 다양하게 전공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에 어떻게 또 유용하냐 이 내용이 있는데 수업 계획과 시행, 평가 전반에서 과거의 실제 증거, 역사 소수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증거부터 추론을 거쳐서 논증적 주장을 만드는 경우가 가능하게 된다. 예. 그래서 손쉽게 뭐냐면 기본적인 차원의 역사적 증거와 역사 내러티브 관계 검토는 교과서 인용하는 한두 문장의 사를 인용한 부분에 아까 뒤를 포함해서 맥락 속에 읽어보면 추가사를 활용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구를 통해서 이제 앞뒤 문장을 보고 나서 이게 맥락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맥락이 연결이 잘 안 되구나 좀 이해가 하면 추가사를 이렇게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이 장에서 나눈 다룬 역사 사고를 활용하여 활동을 심화 확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러티브에 담긴 주장이 어떤 증거부터 도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면서 있는 연습은 작품적, 비판적, 핵심적 있게 한 부분으로서 이 책의 2 장과 역사 사고와 4장 역사 연구 방법의 측면이기도 한다. 이렇게 함양대 역사에서 읽기와 쓰기 역량은 자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던 장점도 있다. 이게 세 번째죠. 이거 아마 교사에서 보는 거는 요렇게 하는 수업을 듣는 수업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인제 장점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어 그래서 증거에 기초 논증으로서 내러티브 읽기를 보여주고 있고 수업 계획과 시행과 평가에서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증거에 거쳐서 논증적 주장을 만드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인제 뭐냐면 약간 교사 입장에서 교수학습 접목할 때 그 관련된 내용 같아요 보면.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학생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논의의 가장 활용한 교재 네 번째 장점이 나오는데 자 내러티브 논의는 그 가장 자주 활용하는 교재인 교과서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증거와 내러티브 관계를 확인하고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있고 다섯 번째는 학생들이 역사 내러티브를 읽거나 스스로 내러티브를 작성할 때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기초하여 논증을 통해 내러티브 구성의 역량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자 역사 교수학 측면에서 자극하고 측면에서 내러티브 논의는 이야기체로서의 내러티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 자극을 넘어 역사 내러티브를 읽고 토의하고 소수함에 있어 역사 소설이 단지 과거를 전달해 준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부여한 틀로서 적용되며 자 이 과정에서 증거와 내러티브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중요하다면 일깨워 준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보면 자, 과거 실체, 증거, 역사 소수 간의 관계. 역사가의 역사 소수 간의 관계는 내러티브 논의의 핵심적 요인이며 그 역사학에서 핵심적 혈등이 역사 쓰기와 읽기와 역사 쓰기의 교수학습적 구성을 고려할 때 증거의 기초의 논증으로서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내용은 쭉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는 뭐냐면 앞에 이제 내러티브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 활용 수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용한 점을 그 당시 교수학 측면이라든지 학생들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유용한 점은 증거에 기초한 논증으로서 내러티브 읽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본다. 수업에서 인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업 계획이나 실행 평가에서 뭐냐면 그 과거 실제 증거 역사 간의 어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증거부터 추론을 거쳐 논증적 주제를 만드는 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뭐 추가 사료 확인이라든지 심화학대 이런 것도 인제 요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또 이런 역사적 글쓰기와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신문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서 소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증거와 내러티브 관계 확인하고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하고 학생들이 또 스스로 내러티브를 작성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에 기초해서 논증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이제 필요하다.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야기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학습자 흥미 자극을 넘어서 역사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 뭐냐면 역사 속에 단지 각오를 전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부연 틀로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증거와 내러티브의 관계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과거의 실제 증거 역사 소수의 관계, 역사가 역사 소수의 관계는 내러티브 논의의 핵심적 영역이고 역사학위가 통해서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의 교수학습적 구성을 할 때 증거를 중요한 어떤 기초에 입각한 내러티브의 중요성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거나 교사가 뭐 수업을 계획하거나 등등 일상생활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이런 내러티브 논의들을 역사학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역사 수업에 적용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뭐 사대 연구는 떼치더라도.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고요. 어 여기 보면 나가면에서 이제 결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예. 요거 한번 쭉 읽어 보는데 여기 보면 크게 뭐 읽을 건 없어요.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내러티브는 역사 교육의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줬고 이 과정에서 내러티브가 역사 연구의 서술 그리고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대안처럼 다양한 형상을 나타나게 됐다. 자, 이 글에서는 다양한 내러티브 용례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를 정리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담론으로서 내러티브와 사고방식의 내러티브로 활용하는 기준 연구를 검토했다. 자, 이는 큰 관심을 받았던 내러티브 연구를 분석적으로 살피는 틀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내러티브 교수학습 연구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이다. 자, 역사 교육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는 역사학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을 통해 역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교화하고 세련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또는 의미를 부여한 틀로서 역사 연구, 교육 연구에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역사는 해석이라는 점,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사건을 증거로 기초하여 논증했다는 점에도 강조했다. 자, 이렇게 볼 때 역사 교수 학습에서 내러티브 분석, 서술 이해는 여전히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 논의 활용을 통해서 지속적인 역사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러티브 활용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경험 연구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밑에 뭐 글쓰기 수행 평가를 만들고자 해 갖고 뭐 사례를 쭉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내러티브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인제 역사 교수법 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사장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파트로 나눠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